만약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으로 벌어들인 소득 혹은 다른 예금, 적금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자 소득을 통틀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선발되게 되는데요. 이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를 알려면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세금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듣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금의 대원칙은 수익이 생기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입니다. 직장인이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가가 뭔가를 팔아서 생긴 사업소득,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긴 금융소득 등등 모두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익이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이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가를 예시로 들어보면 사업가는 매출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1년에 매출이 8천만 원 밑이면 간이과세자로 취급되는데 웃고 넘어가는 말로 사실 정부에서는 연 매출 8천 밑의 사업가는 사업가로 취급도 안 한다고 할 만큼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꽤 관대한 편입니다. 그런데 연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어가고 금액이 커지면서부터는 이걸 되게 빡빡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득이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더 빡세게 붙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소득에서는 이게 2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사실 배당으로 2천만 원이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받으려면 꽤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은 어느 정도나 있어야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융주 아니면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주의 배당률이 연 5% 정도 합니다. 그럼 이걸 1억을 투자했을 때로 계산을 해보면 1억 곱하기 5%인 0.05를 하면은 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5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배당금 2천만 원을 받으려면 500 곱하기 4를 해야 2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억에다가 곱하기 4를 한 4억을 투자해야 일반적으로 배당금이 약 2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4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소득으로 연 2천만 원을 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받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돈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은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배당금 세금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의 세금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세금을 떼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천만 원 밑까지는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금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세전 2천만 원 밑의 금액은 이렇게 세금이 모두 처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 1억에서 배당률 5%를 받으면 배당금이 500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15%인 75만 원을 떼고 500만 원 중 425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배당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배당금을 2천만 원 밑으로 받을 때 생기게 되는 일입니다. 보통 세금 하면 되게 복잡한데 딱 배당금에서 저절로 세금이 분리가 돼가지고 손쉽게 끝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 금융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당금을 2천만 원을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종합과세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같이 합쳐서 돈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간을 나눠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금융소득의 세금은 2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배당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 종합과세에서는 기존에 2천만 원을 제외한 3천에서 마이너스 2천을 해가지고 1천만 원만 금융소득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저희 상황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은 약 4천만 원 정도, 부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은 약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배당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세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4천, 사업소득 1천, 그리고 배당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6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 6천만 원을 가지고 세율 구간에 맞추어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6천만 원은 4,600에서 8,800만 원 사이인 24% 구간이죠. 그래서 6천 곱하기 24% 마이너스 누진 공제액인 522만 원을 빼주면 제가 내야 될 총 세금은 920만 원이 됩니다. 아마 이 누진 공제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6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딱 6천만 원의 구간인 24%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구간인 1,200만 원부터 차곡차곡 세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6천 곱하기 0.24를 하고 끝이 아니라 6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시키고 1,200만 원 다음 구간인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즉 3,400만 원은 15% 세율을 적용을 해주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는 24% 세율을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등분한 세금을 다 더해가지고 최종 세금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3번 분할을 해서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6천만 원 구간에서 24%를 곱한 뒤에 각 구간에서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자동으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나눠서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나온 것이 누진 공제액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총 벌어들인 소득에서 그 세율 구간을 곱해주고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차액만큼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배당금을 3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지만 만약 배당으로 7천만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7천 마이너스 2천만 원을 해서 금융소득만 5천만 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총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억에 세금 구간은 35% 세금을 적용시켜야 하니까 부담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배당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과세의 구간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몇 배로 더 불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금이 2천을 넘기 전에 이를 막는 방법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으로는 ISA 계좌나 IRP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5, 60대 분들께서는 모아두신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2천만 원을 넘는 케이스가 꽤 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 2천만 원 구간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낮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낮은 배당 수익 구간 때문에 한국 주식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배당 소득의 합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최대 50%만큼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대주주나 오너 입장에서는 사실상 2천만 원은 그냥 훌쩍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배당금으로만 2022년도에 3,434억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기업의 대주주나 오너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배당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배당을 안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끼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전 세계의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주식이 팔리지 않게 되면 한국 주식은 가치가 있음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사실상 배당금 2천만 원의 기준은 너무 낮고 조금 더 올라가야 더 건전한 투자 시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당금 2천만 원을 받으면 생기는 일, 낮은 배당금이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사실 배당금 2천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저희는 일단 배당금 2천만 원 구간을 뚫기 위해서 최대한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이 2천만 원 구간이 됐을 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이 1천만 원 정도 넘었을 때 슬슬 이제 아까 말한 IS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배당금의 세금을 낮추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배당금 2천만 원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ISA 계좌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